대통령 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도 물고 물리는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정책 토론이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이서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보특보,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홍재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TV 토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각 당 후보들 모두 원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후보들의 약점도 드러났던 것 아니냐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옵니다. 각 당 후보들의 자평 먼저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진행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후보 간의 우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좀 품격 있는, 좀 수준 높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고백을 했어요. 12년 전에.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 고백을 한 사건이야.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그걸 시비 거는 거 보니까 내가 떠기는 떠는 모양이야. 문재인 대표가 상임위 열자는 제안을 끝내 답을 하지 않았는데 뭉개고 가겠다는 건데 그건 정말로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숨길 게 많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딸 키우고 집사람 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후보들이 많이 초조했나 봐요. 의지에서도 벗어나고 또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너무 드러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망하시지 않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았겠나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정책 검증보다는 인물 검증 쪽에 흐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각 당의 좀 자평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부터 한번 짧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차와 2차 대선 토론 때는 우리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 3차 토론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단연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했다. 저희는 이게 저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어제 뭐 언론에서 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최종 집계 결과를 보니까 저희 심상정 후보가 49.9%로 가장 토론을 잘한 후보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그다음에 2위가 문재인 후보 34%,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8.8%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저 이후에 이 각 당 대표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다 자당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처럼 구체적 근거와 좀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사실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분야의 전문성,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제 일단 심상정 후보 좋은 성적 나와서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어제 그 토론회가 두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토론회를 하면 도덕 검증과 정책 검증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양적으로 너무 도덕적 검증에 좀 많이 한해가 됐죠. 정책 검증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점,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도덕 검증을 하더라도 의제와 좀 관련된 영역에서 좀 도덕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생산적인 것이 됐을 텐데 이제 거기서 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좀 있었다. 네. 그런 면에 좀 아쉬웠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한 국방개혁 관련한 영역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꽤 많은 어떤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토론 실력이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떻게 어제 토론을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그 토론이 어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줬어야 되는데, 물론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물, 자질 뭐 이런 검증이 주로 좀 많이 됐고요. 특히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원래 답변은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했는데 좀 공격적인 질문을 좀 더 한두 가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어를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답변을 계속 회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오면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 토론을 좀 하는 부분을 회피를 좀 많이 했다는 측면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후보들은
그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유독 문재인 후보만 그걸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네. 토론에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의 TV 토론회가 더 남아 있으니까요. 실력을 펼칠 경쟁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우리 일부 출연자들께서 다 자기 후보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잘한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나라의 어떤 지금 체제 수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큰 의제를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작은 의제를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건 뭐 그 자체로는 들을만 하지만 그러나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런 의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큰 의제, 그리고 정말 지금 국가를 걱정하는, 지금 사실 언론들이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반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어떤 군사 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지금 과연 한국을 앞으로 이 화약고에서 지킬 수 있느냐, 이런 큰 주제들을 좀 더 앞으로 네.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평가신지요? 네, 저는 어느 후보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저는 보시고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뭐 문재인 후보가 더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차 토론회 때 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만 4대1로 거의 공격이 문 후보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토론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많았고, 어제는 그 부분이 조금 수용이 돼서 뭐 질문하고 뭐 응답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게 5분의 대선 주자를 모여놓고 우리가 마치 어떤 방식의 대선 토론회가 가장 적합한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 네. 본말이 좀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이 부분은 미리 좀 우리 사회도 좀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5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5분이 나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책 토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준비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잘해주셨는데 예. 오늘 이 자리는 좁게는 시청자, 넓게는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을 좀 알리고 후보자를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오늘까지도 이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여파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름 나온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고 대담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문재인 후보님 발언이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국회 정보위나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 자료, 국정원 자료, 우리 5당이 같이 다 보자.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대선 국목 그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아까 저를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그 점에 공방이 아닙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 발언 순서입니다.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 약간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는데, 배재정 의원님, 사실 지금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 혐의 네. 등으로. 네. 근데 또 송민순 전 장관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상황 정리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필요가 없는 것에 너무 좀 소모적으로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송민순 전 장관도 어제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11월 16일 이미 기권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한 발 후퇴를 하셨거든요. 지금 뭐 16일이냐 아니냐 물어봤다, 아니다, 어느 것이 전이고 어느 것이 후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저는 우선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지금 시점에 이런 의혹을 이야기하시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진짜 좀 근본적인 의구심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오늘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도 11월 16일 기권 결정이 맞다고 또 설명을 하셨고, 이재정 전 장관도 분명히 이 부분은 오히려 송민순 전 장관의 항명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고, 그때 유엔 인권 결의안이 우리 남북 관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심 끝에 나온 결정들인데 그걸 놓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길게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이제는 좀 그만해야 하고 그때 유엔 인권 결의안이 우리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심 끝에 나온 결정들인데 그걸 놓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길게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좀 신빙성이 의심된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3건에 좀 못 믿겠다.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뭐 그런 점 물론 있고요. 지금 이게 소모적이다. 그리고 송민순 교수가 전 장관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건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기권 결정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북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문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조금 남북 뭐 대화 분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인권 문제는 그런 대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불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좀 그랬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주체 그 어떤 국가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문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뭔가 좀 캥기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계속 말 바꾸기다 이런 취지의 좀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 논란이 안 돼야지 이제 생산적인 정책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문 후보님이 2가지를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4번을 말 바꾸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4차례나 짧은 시간에 말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면 되고 2번째는 그러면 이 논란의 진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아까 문 후보님도 그럼 사실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유승민 후보님이 제안한 것처럼 국회 정보위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그 왜냐하면 국가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고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문제가 논란이 되냐면 민주당은요 또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당연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를테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한테 물어보면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죠. 근데 물어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꾸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보내기 시도했는데 정의당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당시에 무슨 일을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좀 속된 말로 공증을 받아놓거나 내용 증명을 서로 보냈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기억이 조금씩 왜곡돼서 다르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이 공방을 이어갈 것이냐.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당시 이 남북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 이 총리급 회담, 그다음에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던 국면에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 결정을 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평가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무슨 폭로전을 벌이듯이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로서는 그러한 결정이 베스트였다. 당시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일을 자꾸만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색깔 공세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이 자꾸 색깔 공세로 역색깔론을 얘기하는데 이건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문재인 후보는 제일 먼저 이 사건이 막 났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JTBC에 출연해서 북에 확인해 보자고 해서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것이다. 지난 13일 SBS 토론에서는 북한에 아예 물어본 적이 없다. 지난 19일 토론에서는 북한 정부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가진 휴민트를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요?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나왔을 때 바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예. 기억에 의존해서 계속 말을 바꾸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한쪽에서는 의혹이 해명됐다. 해명이 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데 우리 배 의원님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요거는 좀 마무리 해볼게요. 네, 뭐 말이 바뀌었다, 어떤 거짓말이다 이런 프레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모든 대선 후보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지를 좀 되묻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전 장관의 어떤 회고록과 그것에 이은 마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뭐 문서, 폭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공방에 휩싸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말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좀 우리 후보님들 캠프에서도 전략을 좀 새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 부분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결격 사유가 됐다고 한다면 지지율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거의 문제다 미래로 하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이 기권할 때도 바로 그 전에 북한이 처음으로 1차 핵실험을 한 뒤입니다. 어떻게 기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료 공개를 어제 더민주당 쪽에서 했지만 부분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건 유리한 것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겠다면 다 공개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종료되거나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 검증 시도도 사실 눈길을 끌었었는데 문재인 후보와 상당히 감정 섞인 공방이 오갔다고 저희들 좀 봤는데 좀 직접 보시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철수냐, MB 아바타냐, 사실 뭐 여러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좀 오갔는데 먼저 안철수 후보 측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민주당의 그 공식 문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철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정당 아닙니까? 그 국고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문건으로 그 SNS 공식 비공식으로 이런 의혹을 확산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밝혀낸 게 아니고요. 언론이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유사기구 비슷하게 장영달 전 의장님인가요? 이분이 또 따로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언론에 났던 일 아닙니까? 외곽 조직. 이렇게 엄청나게 SNS 그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이런 그 확인되지 않는 네거티브성 의혹을 확산시켜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합법적인 거냐 이렇게 지금 저는 어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임위를 먼저 열자고 한 건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위원회를 열어서 그 이른바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그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자 했는데 그러면 교육문화위원회도 열고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도 열어서 고용정보원에 취업한 문준용 씨 것도 확인하자. 같이 하자는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당에서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죠. 고용정보원의 다른 인사들도 특혜로 채용됐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어제 토론회 장면에서 갑철수냐, 뭐 MB 아바타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보기가 민망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후보께서 너무 좀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히려 토론회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갑철수 뭐 공식 문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공식 문건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식 문건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만든 어떤 뭐 이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치 SNS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네. 뭐 마타도를 뭐 확대 재생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고요. 저희가 무슨 댓글 부대를 운영합니까? 저희가 뭐 예전에 국정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관련 어떤 예.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시고 저희 당의 후보신데 상임위를 뭐 문재인 후보가 상임위 열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국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정체 내지 이렇게 이제 좀 후퇴하고 있는 부분들에 사실은 뭐 그 김미경 교수님의 1+1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따님의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예비군을 제대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네. 안철수 캠프 자체에서 충분히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저는 어떤 지지율 변화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안철수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에게만 뭐를 해명해라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충분하게 해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에는 추가로 그걸 마치 어떤 상임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그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좀 들려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감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제안을 그 이제 문제 제기를 보고 약간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도 이제 우리 안희정 전 예비 후보도 그런 일을 당했었잖아요. 그 전에 또 이제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좀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차원에서는 이거는 그 지지자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만은 선대본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는 건 세 가지 때문에 절망합니다. 첫 번째가 입학 비리, 그다음 병역 비리, 취업 비리 이 세 가지로 절망을 하는 거고 정유라 사건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던 것도 이런 이제 입학 비리였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후보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의혹될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아까 세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매듭 짓고 가는 것이 좋겠다. 안 그러고 이게 막 이제 나중에 뭐 애매하게 처리돼서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큰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이 문제는 대선 전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부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무슨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선거 때 시발단이니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상하는 것처럼 신동아 5월에 언론 보도에 났어요. 여의도의 모처에 200명 정도가 모여서 댓글 다는 부대가 있다. 이게 언론 기사에 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불법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유사기구 만들어서 댓글 다는 거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께서 2차 토론에서 굉장히 그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더니 정의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고 엄청난 문자 폭탄이 갔어요. 근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심상정 후보께서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후보 대변인처럼 하더라고요. 문재인 도우미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념 부대가 또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듭니다. 정의당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오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의당 당사에 이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이 구보수 세력, 여권 세력,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와서 뭐 욕설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토론에서 뭐 심상정 후보가 누구를 편들었다 뭐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말씀들이신데 저는 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지난 정부의 안보 이슈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려고 대선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뭐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누구를 찍으면 뭐 누가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이 일반 평범한 지지자들이 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선거 캠프 관계자에서 특히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자기 후보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후보 스스로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신이 없으면 대선 나오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참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엽적인 네거티브전에 불과한 건데 이 사안 자체는 이것이 이 대통령 후보 토론제까지 문제가 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그 문제가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댓글 부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특정 정당의 특정 진영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정황이 아주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금 사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지역적인 사안을 침소봉대를 해서 엄청난 일로 만들어내고 국가의 방향을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제대로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각 정당에서 이거는 정말 자제를 하셔야 된다. 아니, 저는 정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지자분들을 댓글 부대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왜 나를 뭐 어떤 뭐 시발단이나 예전에 국정원의 공작이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냐고 상당히 분개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짚어보고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어제 토론회가 이거 초등학생 싸움 같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자신의 자서전 논란으로 또 코너에 몰리는 상황도 봤는데 홍준표 후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홍준표 후보 거듭 사과했는데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후보직 사퇴하라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승민 후보가 뭐 품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어제 선관위의 법정 토론 첫 토론이었고 주제가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런 품격 없이 이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일부 후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안은 물론 그거는 홍 후보가 한번 사죄를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네거티브 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성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걸 그렇게 네거티브로 하는 그거를 주제도 안 맞는 첫머리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품격이 없는 일입니까?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때를 잘 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는 국정농단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 그거를 홍준표 후보가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때가 아니었다. 예.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는 형사 피고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까지 결론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한명숙 이제 하여튼 사건에서 보듯이 이게 대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여기에 설거지는 여성들의 몫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결부지어져서 네. 이제 이렇게까지 간 것 아닌가. 그래서 전 단지 이 사건만으로서 후보 적격 문제가 얘기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후보로서의 자격이 적절하지 현재는 않다. 때가 그렇다. 해명 생각합니다. 듣고 추가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지금 유승민 후보 얘기 지금 하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후보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조금씩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고 또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하고 그런 정도의 사안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조금 더 이 자세를 갖추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큰 정치적인 배신을 해놓고 지금 지역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예, 반론기 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 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후보 자격의 룰에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애초에 심상정 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제시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라와줬고, 후보 자격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이후에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홍준표 후보 측에서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한 글자를 틀리세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후보 사퇴입니다. 예, 그걸 좀 명확히 알고 계시고요. 예. 심상정 후보 말대로 좀 홍준표 후보는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토론 직후에 저 심상정 후보 쪽으로 저희 후보 측에 이제 영국 BBC 방송에서 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어제 이 첫 발언과 관련해서요. 이런 것만 봐도 홍준표 후보가 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국격 자체를 형격히 떨어뜨려 놨는데 예. 심상정 후보가 앞장서서 떨어진 국격을 힘겹게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정책 선거, 정책 대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왜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지 않느냐, 질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취지인가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배신에 대해서 이거 네, 해야 짧게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답해 주시죠. 저는 이것을 하여튼 이서구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게 문재인 후보가 그때 TV 토론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유승민 후보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권 인사회 중에서 일관되게 하여튼 뭐 탄압을 받으면서 어쩌면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쓴소리를 해온 사람이 누구냐, 이건 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두 번째는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선택한 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배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까지 짚어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홍준표 후보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듭 같은 말씀이시군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력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세력인데 적어도 이번 대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그 책임감의 일환으로도 후보를 안 냈어야죠. 어떻게 나와서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대지 점점점. 이것은 국격의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외신을 타고 다 지금 나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판 계류 중에 이런 문제인데요. 예. 이런 문제를 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성명을 냈는데 사퇴 얘기를 않고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어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예.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가야 보수표를 나눠서 본인 당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건 표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적이 나오다가 그게 또 왜 문재인 후보에게로 흘러가는지 아니, 어제 토론도 그렇게 됐어요. 의아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유승민 후보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유불리에 따라서 사퇴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불리에 따라서 사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민들께서 정책 토론을 보고 싶어 하시는 국면이고, 그리고 뭐 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외교 안보와 관련된 논의였는데,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준표 후보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끝까지 강행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좀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발언기를 그 국민들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홍 후보께서 충분히 사죄를 드렸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아마 드리리라 생각되지만, 과연 이 주제가
지금 오늘 이 토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뤄질 정도의 주제인가? 이건 심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진주 의료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강성 노조, 강성 귀족 노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발목 잡혀 있습니다. 급여가 1억이 되고 아까 말한 홍 지사의 도지사 월급보다 더 많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 반대로 해석하시면 우리나라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겠나 참 걱정됩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강성 노조 때문에 진주 의료원을 폐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저도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예. 홍준표 후보가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3권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사법고시 패스한 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법을 전공하신 분이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안 돼 있다. 짧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짚어보고 추가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각종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좀 눈에 띄는 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여론의 흐름으로 좀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그 여론조사 격차가 좀 나죠. 네. 그건 그런데 이제 이 격차가 나서 문재인 후보한테로 표가 갔느냐,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한테 갔느냐, 다른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 갔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적 유보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고요. 이 상황이 저희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2주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보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전략적 선택에서 전략적 투표로 저희가 5월 9일 날 이길 겁니다. 보름이면 충분하다 생각해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요. 그동안 20%대에 있으면 20% 박스에 갇혔다. 30%에 있으면 30%에 갇혔다. 40%에 있으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가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더 한 표라도, 한 분의 마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응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보수 후보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좀 답답한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선거는 보름 남았고 이 특보님 어떤 변수, 어떤 계기가 있어야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요즘 언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 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 여론조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결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시면 이미 뭐 일찍이 지적했지만은 수만 명을 했는데 답은 한 1000여 명 한 걸 가지고 여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좁혀서라도 무응답층이 30%나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누구냐? 언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비판을 하니까 보수 자유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러나 지금 결집이 되기 시작했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이 꿈틀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런 두 가지 움직임으로 해서 표출화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SNS상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3강이고 뭐 벌써 다른 3강이라고 양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후보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선거에서도 입증이 된 겁니다. 곧 나타날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사실 토론의 평가가 좋다라고 이제 모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평가만큼은 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제 현재 국민이 짜여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계속 주장하다가 통합으로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지지율의 확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건 현재 이 상황의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쪽에 이제 전략적 선택에서 전략적 유보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고 약간 이제 그런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이제 합리적 보수층들의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합리적 보수층들이 이분들의 고민인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 유승민 후보는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고 합리적 보수가 보수의 새 희망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또 연대 논의,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당 내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죠. 하나의 견해가 뭐 돌출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친박 패권 세력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또
또 다른 패권 세력에게 대한민국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꽤 많이 있고 예. 이런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패권 세력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 차원에서 연대론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일단 유승민 후보나 하여튼 유승민 후보는 또 보수의 새 희망과 새로운 싹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예.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다는 그러면 확고한 생각이 계속 있고 갈 것이다. 일단 뭐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유승민 후보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애국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어쨌든 유승민 후보님의 결단,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함께 해나갈 거다.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연대 예. 부분은 아무래도 중도 보수층과의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는 그 양강구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게 애초부터 작전 세력이 만든 허상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작전 드렸습니다. 세력이다. 예.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개혁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자꾸 이 보수표 쪽에 이제 기웃기웃 거리실 때 이미 몰락은 좀 예고가 돼 있었다.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대선 레이스 중간에서 보수표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다 중간에 이 레이스에서 드랍을 했습니다. 우리 반기문 전 총장 그렇게 되셨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도 그렇게 되셨는데 이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되돌리기엔 많이 늦었습니다. 가령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사드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저 반대로 바꾸시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우리 배재정 전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 꼭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대선은 개혁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지난 촛불 과정에서 판을 이미 그렇게 깔아주셨죠. 그런데 저희 정의당에서 볼 때는 한 가지 좀 문 후보님께서 중간에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경쟁 상대를 이번에 심상정 하나를 딱 정하고 가시고 저희랑 제대로 개혁 경쟁을 해서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이번 대선 시나리오고 이 드라마의 결말이 그렇게 나야 된다라고 자유한국당 이야기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유승민 후보 쪽 이야기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는 굉장한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친박 논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친박 부분은 논란인 겁니다. 그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결정이 안 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친박 논란 이상의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도 과연 이 친북 좌경화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판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안 후보는 아무래도 토론에서 드러났지만 과연 국정 수행 능력이 있을 것인가 어떤 자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답변을 해서 2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야기 좀 듣고 2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야의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인데요. 저희는 보수를 넘고 진보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을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친북 좌경화라는 말씀은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꼭 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의당에서 말씀 주신 부분 촛불 대선의 의미 저희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쌓아서 이제는 정말 통합의 대통령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한 시대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하거나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의제를 놓고 정말 이 뚜벅뚜벅 한 발씩 앞서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생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좁게는 시청자, 넓게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배재정 민주당 언론특보, 이서구 한국당 선대위 특보,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홍재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5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